안녕하세요. 저 방금 소개받은 그 대상그룹 지금 이제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보면은 대상그룹 하면 잘 기억 못 하실 수도 있는데 미원, 청정원, 그다음에 순창 이런 브랜드를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 안에서 저는 CM 그룹장을 맡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이 주제를 받고 좀 고민을 해봤는데 아까 이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처음에 입사해서 장류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물론 중간에 다른 제품들도 하긴 했지만 장류를 맡았던 그 마케터 실무 입장에서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아시는 것처럼 김치, 그러니까 유네스코 13년에 유네스코 등재를 받은 김치하고 그 다음에 장류는 비슷한 형태의 우리 한국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식문화였습니다. 그 안에서 김치는 13년에 저희가 유네스코 등재가 되면서 글로벌 굉장히 확장을 시키고 있고 장류는 요번에 저희가 올해 등재 신청을 하고 2년 뒤에 이제 확정을 받는 이런 부분이라서 장을 굉장히 오래 했던 마케터 입장으로는 굉장히 좀 감회가 새롭고요. 제 개인적으로 유네스코 등재 신청을 기회로 앞으로 어떤 것들을 해야 될지에 대한 제 스스로에 대한 고민거리 이런 중심으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K푸드 한식에 대한 그 현황입니다. BTS나 아니면 한류 드라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K컬처, K푸드에 대한 관심과 경험이 굉장히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21년도에 K푸드라고 해서 수출되고 있는 금액을 보면은 100억을 넘는 113억 6천 달러를 달성을 했고요. 그 안에서 오늘 주제로 하는 장류 같은 경우는 1억 700만 달러, 그 다음에 13년에 유네스코 등재를 받은 김치 같은 경우는 1억 6천만 달러를 지금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식에 대한 K푸드에 대한 그 글로벌 소비자들의 인식 변화도 과거에 제가 실무로 다닐 때 한식은 그냥 막연하게 건강에 좋은 식품이다 이렇게 지금 인식돼 와 있었는데 최근에는 굉장히 좀 힙한 식문화 콘텐츠로 인식이 되면서 지역별로는 아시아 같은 경우는 우리의 전통 한식 소스 이런 것들을 현지 음식에 실제 적용하는 이런 형태로 지금 섭취를 하고 있고요. 서구권 같은 경우는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전통 발효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서 현지 소비자들에 맞는 형태로 제품을 변형, 발전시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장류의 벤치마킹을 저는 김치의 그 세계화 사례를 기반으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2013년에 김치가 김치를 담그는 문화를 기반으로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을 등재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5년 동안에 김치의 수출국이 연평균 18%씩 신장을 했고요. 유네스코 등재 이전에는 거의 대부분이 동남아, 일본, 한인 마켓 중심으로 수출 국가가 있었다라고 하면 유네스코 등재 이후에는 89개국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크게 한 5가지로 성공 사례를 봤습니다. 첫 번째는 유네스코 등재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김치에서 저는 원조 논쟁에 대한 종지부를 찍었다 이렇게 지금 나름 평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네스코 등재 이전에는 일본과 기무치, 한국의 김치를 가지고 세계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싸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유네스코 등재 이후에는 한국의 김치가 세계 표준이 되면서 더 이상 원조의 싸움은 없어졌고 이거로 해서 김치를 만드는 제조업체들이 글로벌에 굉장한 많은 자원 투여를 하고 있고 제품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커버리지를 보시면 2010년에 김치 수출국은 일본이 88%를 차지하는 주로 교민 마켓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었고요. 2020년 김치 수출국 현황을 보시면 일본의 물량도 늘긴 늘었으나 수출 국가로 보면은 미국이 17%, 나머지 유럽, 서양권까지 해서 전체로 시장 국가 비중이 31%로 굉장히 좀 늘어난 이런 상황입니다. 추가로
제품 측면에서도 보시면 과거에는 우리 전통의 김치를 그대로 수출했다라고 하면 이거에 플러스 알파로 한국의 김치 맛을 다양한 형태로 익스텐션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기사로 나왔던 서울 시스터즈에서 나왔던 김치 시즈닝입니다. 이 제품은 파우더 형태로 만들어서 뿌려 먹었을 때는 김치 맛을 느낄 수 있게 이런 형태로 변화를 지금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김치 맛 김에서도 김치 맛을 내주는 거. 그 다음에 김치 스낵 이런 형태로 해서 전통의 김치에서 확장형으로 계속 지금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TPO 확장 부분입니다. 과거에 그냥 김치 자체만 먹었다라고 하면 이게 해외에서는 굉장히 좀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김치 맛 파생 제품을 가지고 현지 음식에 접목해서 한국의 김치 맛들을 다양한 형태로 소비자들이 경험하면서 수요를 늘리고 있는 이런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옆에 김치 시즈닝을 활용한 사례를 보시면 많이들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를 검색해봐도 이런 사례들은 굉장히 지금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입니다. 최근에 뉴욕 타임스퀘어에 대한민국 김치에 대한 광고가 나왔습니다. 혹시 이 부분 영상 잠깐 보고 가시겠습니다. 미국 뉴욕의 타임스 스퀘어, 대형 전광판에 한국의 대표 전통 음식 김치 영상과 함께 김치를 맛보는 세계인들의 다양한 표정이 나타납니다. 한국의 김치, 이제 모두의 김치라는 주제로 대상 종가가 만든 광고입니다. So kimchi is kind of that nice middle ground of being a little bit spicy but not too much. So it's a good appetizer. So this is kind of people's test to give it a try for themselves. So I think this will be really helpful for kimchi. 현지 시간 지난 10일부터 시작된 이 광고는 다음 달 6일까지 타임스 스퀘어에서 6,700여 회에 걸쳐 송출됩니다. 김치가 한식 반찬을 넘어서 전 세계 좋아하는 대표 푸드가 되었습니다. 다만 김치는 대한민국의 것, 하지만 전 세계인을 위한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세계 40여 개 국가에 김치를 수출하고 있는 대상은 미국을 김치 세계화의 전초기지로 삼고 현지 김치 생산과 광고 캠페인 전개를 지속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 3월 국내 식품업계 최초로 미국의 대규모 김치 공장을 완공해 김치를 생산하고 있으며 입점 매장도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유네스코 등재 이후에 국내 제조사들이 해외에서 대한민국의 김치를 알리는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치 오리지널리티 외에도 다양한 확장, 그다음에 용도를 다변화시키면서 제품들도 지금 다양화되고 있고 기존의 김치를 만들지 않았던 다른 업체들도 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일본과 기무치와 김치의 싸움에서 보시면 지금 광고에서 나온 것처럼 한국의 김치가 이제 세계인의 김치다라고 해서 지금 브랜드까지도 지금 알리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한국의 장단극이 문화 유네스코 등재 신청 이후에 향후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한국의 김치가 해왔던 길을 장류에서 한번 시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크게 저는 장류의 세계화를 위해서 두 꼭지로 봤습니다. 첫 번째는 현지화를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 부분은 제가 마케팅 실무를 하면서 제가 해봤던 실패했던 이런 좀 경험담 기반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처음에 저희가 장류를 출시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하는 것들이 국내 내수 제품의 패키지만 바꿉니다. 그러니까 영문 표시로 바꾸거나 아니면 뭐 현지 일본어로 바꾸거나 러시아어로 바꾸거나 이 정도로 해서 패키지에 언어만 바꾸는 형태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주로 나가는 것들이 한인 마켓 중심으로 글로벌 확장은 좀 어려운 상태인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수출하는 데 있어서의 그쪽 지역의 규제를 좀 벗어나기 위해서 노미트나 할랄이나 글루텐 프리 이런 인증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에서는 지역에서 선호하는 플레이버를 쓰거나 아니면 그쪽의 원료를 사용하거나 현지에서 제조하는 이런 형태로 지금 현재 한국의 식품 회사들이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는 약간 저희가
추가 보완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케이스를 아시는 것처럼 불닭볶음면이 해외에서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불닭볶음면의 사례가 첫 번째는 아까 첫 번째 그냥 제품 패키지에 한글을 영문 표시하는 형태로 이렇게 지금 바꾸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현지 수용도가 높아지니까 각 지역별로 규제들을 벗어날 수 있는 대안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노미트, 동남아 중동에서는 할랄 인증을 받고 유럽에서는 EU에서는 유럽 인증 원료를 사용하는 이런 형태로 불닭볶음면이 지금 제품에 변화를 주고 있고요. 최근에는 지역 거점 현지화 전략을 해서 미국과 남미의 그쪽 지역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원료랑 플레이버를 쓰는 형태로 해서 불닭볶음면이 세계화하는 그런 형태를 지금 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팔도 도시락과 오리온 초코파이입니다. 팔도 도시락 같은 경우는 러시아에서 굉장히 현지화 공장까지 있으면서 수출액도 굉장히 규모가 커집니다. 근데 가만히 보시면 국내에서도 팔도 도시락은 판매를 합니다. 근데 러시아에서 생산하는 팔도 도시락과 국내에서 생산하는 팔도 도시락의 스펙이 좀 다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일단 첫 번째는 러시아는 기차로만 일주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모스크바까지 일주일 정도 논스톱으로 가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철도 여행을 굉장히 많이 하는 이러다 보니까 철도 안에서 흔들리지 않게 사각 트레이를 썼고요. 그 안에서 러시아 사람들이 선호한 게 닭 육수입니다. 치킨 육수. 그래서 치킨 육수를 썼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한국에서는 젓가락을 줍니다. 근데 러시아에서는 젓가락 사용이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포크를 만들어서 용기 케이스 안에다가 같이 이런 형태로 해서 철저하게 현지화 전략을 시켜놨고요. 그 다음에 그 오리온 초코파이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도 많이 팔리지만 중국에서 아마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초코파이는 중국 건 줄 안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중국에서 인기가 많은데 한국에서 초코파이는 정으로 대표되는 브랜드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를 중국에는 인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현지화에서 좀 성공한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저희 이제 고추장 쪽입니다. 이거는 제가 경험했던 건데 이 자료에는 빠져 있는데 제가 이제 전 회사에 있을 때 일본 세븐일레븐에 저희 한국 고추장을 전 매장에 다 입점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입점시키고 그 다음에 100% 다 철수를 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실패했던 사례가 뭐냐면 그러니까 그때는 일본 사람들이 고추장에 대해서 잘 모를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용 편리하게 치약같이 60g 튜브에다 담아서 주면 와사비 짜 먹듯이 충분히 먹을 수 있을 거야 라는 하나의 제 가설로 진행을 했는데 막상 클레임이 엄청나게 나오는 겁니다. 이유를 보니 고추장을 어떻게 쓸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량씩 짜서 써야 된다라 이런 것조차도 몰랐던 시대에 너무 욕심을 내서 패키지를 차별해서 내자 해서 2010년 이전에 한 2006년 7년 요때쯤에 제가 한번 실패한 경험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제가 지금 대상에서 이 제품을 미국의 내추럴 고추장이라고 출시를 했습니다. 이거 출시하면서 갖고 있던 고민거리 중에 하나가 미국 사람들은 한국의 고추장의 매운맛은 싫어할 거야. 물성도 페이스트 타입은 싫어할 거야. 이런 가설로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케찹 같은 물성에 약간 달달한 매운맛은 좀 순화시킨 이런 제품이 좋을 거야라는 한국에 있는 직원들의 그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게 맞을까에 대한 하나 고민이 있어서 한번 검증을 해보자 해서 한국에 들어온 한 달 이내에 들어온 미국인을 상대로 한번 관능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선호하는 맛이 첫 번째는 한국 전통의 고추장 맛을 제일 선호를 했고요. 굉장히 의아했고요. 그 다음에 퓨전화 시킨 게 두 번째로 좋다. 근데 더 하나 확인하고 싶었던 게 일단은 한국에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한국 문화에 대해 어느 정도 관여도가 있고 미국 현지에서 어느 정도 경험이 있는 친구들일 거야 라고 해서 제가 뉴욕에 실제로 FGD를 한번 했습니다. 미국 현지에서.
근데 똑같은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현지에서도 한국의 고추장이라고 하면 오리지널리티에 있는 이 맛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얘를 가지고 어떻게 어플리케이션을 하는 거는 그 다음 문제다라고 해서 제품을 두 가지를 냈습니다. 첫 번째는 스탠다드 타입, 두 번째는 약간 퓨전화 시킨 거. 그래서 뉴욕에서 전시도 했고 판매도 하고 있고 지금은 두 가지 제품 같이 잘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쌈장입니다. 쌈장은 유튜브 검색해보면 영국 남자나 이런 데서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근데 얘도 지금 현재 위치를 보면 영문 표시만 바꾼 형태 내지는 사용되는 원재료만 약간 할랄이나 글루텐 프리나 뭐 유럽 인증 원료를 쓰거나 이 정도 수준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치가 해왔던 근본적인 활동들은 각 제품별로는 하고 있지만 특히나 장류 입장에서는 현지화 전략을 각사별로 굉장히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얘가 김치처럼 그렇게까지는 못 가고 있다. 저는 걱정되는, 그러니까 우려되는 부분이 제가 이제 이거를 더 풀어야 될 것 같은데 해외에서 한국의 장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붐이 된다라고 하면 일본도 똑같이 우리도 이런 제품이 있어. 일본도 간장이 있고 된장이 있고 한국풍의 고추장도 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로 된장이 있고 간장이 있고. 근데 얘가 세계화 규모가 커진다라고 했을 때는 중국, 일본이 본인들 거야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한국의 장이라는 게 유네스코 등재가 되면 이걸 계기로 해서 정통성을 무조건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확장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꼭지가 사실은 굉장히 풀어야 될 가장 핵심일 것 같고요. 한국만의 장에 대한 오리지널리티를 어떻게 확보할 거냐, 무조건 확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이제 교수님 그다음에 원장님 말씀 주신 거에는 원 메시지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를 기반으로 저희 같은 제조사 쪽에서는 기술의 현대화, 균질화 시키는 것들, 각 지역마다 명인들이 갖고 계신 굉장히 갖고 있는 노하우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얼마만큼 현대적으로 갖고 와서 얘를 개량화시키고 대량화시킬 수 있는 건지 그거를 현지 글로벌화 시키는 것들은 저희 같은 제조사들이 풀어야 될 하나의 숙제라고 생각하고요. 발표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